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저는 영디입니다. 복습 스터디 벌써 28일 차고요. 국가공무원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1장의 총칙, 2장의 중앙인사행정기관까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3장의 직위분류제, 4장의 임용과 시험, 5장의 보수, 6장의 능률. 능률이 뭐예요, 선생님? 공무원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과평가해야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인사행정 하는 동안 되게 지겹게 했었던 내용일 거고요. 직위분류제 어려우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직위분류제에 나와 있는 뭐 직급이나 등급이나 직류, 직렬 이건 다 우리 어제 봤었던 총칙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위분류제를 어떻게 확립시켜야 되는지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가볼게요. 직위분류제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위분류제 확립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를 분류할 때 모든 대상 직위를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죠. 직무의 종류, 그 다음 곤란도, 책임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 분류는 이미 앞에 있는 1장의 내용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직급이나 직무 등급에 속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만 보면 직급에 대해서 마치 보수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등급에 대해서 주니까 당연히 같은 직급도 등급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니까 유사한 보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중앙인사견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무, 중무 분류를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직위분류제에 대한 정급 절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사를 관할하고 있는 인사기관의 장들,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하면서 쭉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직무 등급에 대한 배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위분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조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3장의 직위분류제만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직위분류제의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다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임용과 시험. 근무 시간 단축해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간 선택제 채용이나 시간 선택제 근무의 형태죠. 그래서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고 요거는 작년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임용 됩니다. 언제만 임용이 안 되냐면 국가안보, 보안, 기밀 이런 거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외국인으로 임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복수 국적자에 대한 내용들도 임용이 가능한데 이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결국 외국인도 복수 국적자도 임용이 될 수는 있는데 국가안보, 기밀, 뭔가 외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 제한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아시죠?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이들을 3년 범위 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 성적과 자질이 그 근무 기간 동안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추천 및 채용 수습 근무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전입 나와 있죠. 전입은 시험을 거쳐서 임용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 그러니까 인사권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입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하고 마찬가지로 직렬을 바꾸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부, 외부가 경쟁을 해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입니다. 그리고 공모직위는 아시겠지만 공무원 외부에선 불가능하지만 해당 기관 내부나 외부의 공무원 중에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직위들입니다. 그래서 개방형직이나 공모직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국가공무원법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15임용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5급 공무원의 경우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1년, 그 다음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6개월 15기간을 가질 수 있고요. 15기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거죠.
단, 대통령령 등의 사유로 인해서 15 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임용권자,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자 협의 이후 국무총리를 거쳐서 결국 임용권은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오케이. 자, 그 다음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1항 이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뺀 나머지 모두는 소속 장관이 그 임용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아시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이 끝나고 난 다음 5년이 지나야 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2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선고유예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에서 가끔 물어볼 때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공무원들이 우수하다면 특별 승진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보수에 대한 내용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직무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능률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요. 인재의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승진시킬 수 있는지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문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23년 지방직 7급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층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임용 시험 성적과 임용 후의 군무 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이건 시험의 기준 타당도가 높다는 내용이고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표현들이죠. 그 다음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 임용 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15 임용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 아까 읽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23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24번 올해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재직 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징계로 인한 해임은 3년.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되면 즉시 임용 결격이 끝납니다. 파산 선고나 우리 뭐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았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죠? 민사상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여유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라면 임용 결격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국가공무원법 오늘 두 번째 내용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문제나 밑에 있는 문제는 모두 다 공무원 임용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법령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의 해당 내용들 꼭 선지로 잘 찾아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